곧 프레데테어가 다시 모든 스크린으로 돌아와 우리를 치명적인 사냥에 빠뜨릴 것이다. 애니메이션 앤솔로지 킬러 오브 킬러즈 외에도 곧 개봉할 영화 프레데터 황무지의 첫 장면들과 누구랑 콜라보할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유출이 등장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흥미로운 것들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약간 멀리서 시작해 보겠다. 프레데터는 1987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 영화 덕분에 항상 SF 장르의 선두에 있었다. 그 작품은 여전히 야우자 사냥을 다룬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프레이 역시 비평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독된 트렉텐버그는 이 작품으로 에미상 2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프리퀄은 후루 스트리밍 플랫폼 사상 가장 큰 프리미어가 되었고 첫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가 되었다.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해석은 팬들을 둘로 갈라놓았다. 어떤 이들은 프리퀄 실험이 구시대 감성으로 아주 분위기 있다고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주인공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무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스튜디오는 감독에게 이 세계관 안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맡겼고 그는 현재 활발히 작업 중이다. 프레이의 큰 장점은 일종의 실험이었다. 프레데터가 다른 시대적 배경과 세팅에서 사냥을 벌이는 것이다. 이전에는 거의 항상 현재와 비슷한 시기에 야우자가 사냥을 했으며 한 번은 다른 행성으로 무대가 옮겨진 적이 있었다. 그때 인간 캐릭터들의 무기는 총기류로 제한되었지만 프레이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활과 도끼밖에 없는 시대를 다뤘다. 그래서 프레데터를 다른 시대에 배치하는 아이디어가 살아남았고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년 전 퍽스 스튜디오의 한 임원은 인터뷰에서 트렉텐버그가 하나가 아닌 2편의 프레데터 영화를 작업 중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모두가 프로젝트를 병행하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말했던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 앤솔로지 킬러 오브 킬러즈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앞서 말했듯이 프랜차이즈는 단순하지만 몰입감 있는 포뮬라, 즉 하나의 임무와 인간과 외계 사냥꾼 사이의 1대1 대결에 집중할 때 진가를 발휘했다. 성공 비결은 거대한 스토리 구조 없이 미니멀한 접근에 있다. 그것이 프레데터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든다. 프랜차이즈가 에이리언과의 콜라보에서 사냥의 기원과 의미를 설명하려 할 때 두 프랜차이즈 모두의 설정과 맞지 않는 어설픈 결과물이 나왔고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디롤로지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다. 이런 맥락에서 킬러 오브 킬러즈는 매우 기대된다. 이 접근은 긴장감 넘치는 전투와 불필요한 스토리 없이 간결한 이야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트레일러를 보면 액션도 충분할 것 같다. 보여준 장면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물론 애니메이션 포맷이 모두의 취향은 아니지만 제작진은 성인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배경이 등장할 예정인데 봉건 시대 일본, 바이킹 시대, 제2차 세계대전이 포함된다. 야우자가 닌자와 싸우는 모습을 본다는 것 얼마나 멋지게 들리는가. 마블은 왓 이프를 통해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 안에서도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얼마나 고퀄리티이고 흥미로울 수 있는지 증명했다. 아케인을 떠올리면 그건 말 그대로 예술 작품이었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엄청난 정성과 섬세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레데터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프랜차이즈로서는 이런 포맷이 처음이다. 잠재적으로는 앤솔로지가 아이언 아니까지 데려올 수도 있다. 첫 번째 영화 이후 더치는 살아남았고 따라서 그의 스토리 아크는 완결되지 않았다. 슈워제네거는 최근 더빙에도 참여한 적이 있어 경험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팬들은 설령 애니메이션이라 해도 영웅이 프레데터와 다시 만나는 걸 보면 열광할 것이다. 킬러 오브 킬러즈의 감독은 여전히 댄 트렉텐버그다. 그는 후속편 촬영뿐 아니라 프레데터 관련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아케인에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을 킬러 오브 킬러즈 제작에 끌어들였다. 일부 에피소드를 본 기자들도 비슷한 비주얼 스타일을 언급했다. 트렉텐버그는 비공개 상영 이후 프레이가 끝난 직후 다음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몇 가지 스토리 초안을 준비해 스튜디오에 제안했다고 한다. 결국 선택된 것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지만 나머지 아이디어들도 사라지지 않고 애니메이션 앤솔로지에 녹아들었다. 그러니까 작업 초기에는 프레데터가 바이킹과 싸우는 풀사이즈 영화 버전이 진짜로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게 실현됐었다면 엄청났을 것이다. 하지만 스튜디오로서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컸고, 그래서 고위층은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로 방향을 잡고 영화는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우리는 결국 프랜차이즈가 영화관으로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다행히 이 이벤트는 아주 곧 일어날 예정이며 지난 시네마콘에서는 첫 공식 장면들도 공개되었다. 물론 아직 인터넷에는 클립이 유출되지 않았지만 한 장면만 예외였다. 그러나 기자들의 설명을 통해 프랜차이즈 실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관객들은 한 장면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프레데터를 사냥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으며, 프레데터 자신은 죽일 수 없는 무언가를 사냥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미래적인 바이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달아오를 수 있는 검을 사용하는 장면도 있었다. 게다가 행사에는 앨 패닝이 참여하여 진행을 맡았고, 심지어 스토리상의 일부를 살짝 스포일러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캐릭터가 영화 중반에 프레데터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프레데터 황무지는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며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게 된다. 프레이에서는 감독이 배경 설정을 주요 특징으로 삼았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주요 빌런의 역할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전해진 설명에 따르면 프레데터는 안티히어로로 변모하여 패닝의 캐릭터와 힘을 합쳐 공동의 적에 맞설 것이다. 물론 이 전환은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영화의 마지막 3분의 1 지점쯤 될 것이다. 초반부는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프레데터가 다시 사냥을 떠난다. 우리는 그가 항상 강력한 상대를 찾아 승리한 뒤 트로피를 챙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에는 인간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인데 가까운 미래가 배경이기에 인간들의 무기가 훨씬 강력해졌다. 이 사실은 기자들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사람들이 프레데터를 사냥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 후 야후자의 관심은 달라지고 목표는 죽일 수 없는 무언가가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것이 무엇이며 앨 패닝의 캐릭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최근 페데 알바레즈의 인터뷰를 떠올리면 꽤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진다. 아마 이미 눈치챘겠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살펴보자. 에이리언 로물루스 감독은 여러 번 댄 트랙텐버그와 공동 작업을 원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협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알바레즈는 인터뷰에서 만약 새로운 공동 영화 작업이 진행된다면 절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모션 자료에도 기자들에게도 시사회에서도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깜짝 놀랄 이벤트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동시에 영화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종의 깜짝 크로스오버 프로젝트가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영화에서 프레데터의 주요 목표가 바로 크세노모프라면 어떨까? 이 가설은 황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보여진 장면 설명과 잘 맞아떨어진다. 에이리언은 모든 생명체의 위협이 되는 존재다. 그는 완벽한 생명체로 상상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즉, 죽일 수 없는 존재라는 관객들의 묘사에 부합한다. 크세노모프는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여 인간들과 프레데터를 협력하게 만든다. 문제는 그가 어떻게 지구에 오게 되었느냐이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에이리언 지구 시리즈가 우리의 행성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룰 것이며 페이스허거가 탑재된 우주선이 추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동물과 결합된 신비오트도 등장할 예정이다. 새로운 프레데터 영화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진다. 물론 이러한 추측들은 기자들이 본 몇몇 클립에 기반한 것이다. 감정이 앞서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프레데터가 인간들과 힘을 합쳐 누군가를 상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히 프레데터보다 강력한 존재일 것이다. 마지막 결전이 또 다른 야후자와 벌어질 수도 있지만 트랙텐버그가 과거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는 않다. 또한 프레데터와 인간의 협력은 우선순위 자체를 바꾸게 될 것이다.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경우가 될 것이다. 원작 프레데터에서는 더치와 그의 팀이 하나의 사냥꾼과 싸웠고 프레데터 2에서는 마이클 해리건이 또 다른 프레데터와 싸웠다. 2018년 프레데터와 프레이에서도 사냥꾼이 빌런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구성을 따랐다. 에이드리언 브로디 주연의 프레데터스에서는 인간 생존자들이 마지막에 외계인과 협력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완전한 협력은 아니었다. 하지만 황무지는 인간과 프레데터의 협력이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프랜차이즈 최초의 영화가 될 것이다. 이는 인류와 외계 사냥꾼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설례를 만든다. 그래서 앞으로의 프레데터 영화들이 기존 공식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게 된다. 물론 일부 작품은 여전히 전통적인 1대1 사냥을 다룰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양종족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다. 과연 크세노모프가 프레데터 영화에 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새 영화의 주요 빌런은 누구일까? 그리고 새로운 애니메이션 앤솔로지는 어땠는가? 오늘은 여기까지다 친구들. 곧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